안녕하세요. 매일경제 김효혜 기자입니다. 다소 긴장한 탓에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최재원 선배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이라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은 많이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목은 제가 불평등, 양극화, 개인주의가 낳은 미국 국민들의 연금 주권의식이라고 달아봤는데요. 왜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됐는지를 발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을 시작하면서 출장을 떠나기 전에 자료들을 모으고 어떤 기사를 쓸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취재 방향을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이자 유일한 질문이 바로 401K가 왜 잘 되나 하는 겁니다. 401K가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잘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나날이 꾸준히 잘 정립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서 401K가 왜 잘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명확한 답변이 좀 나와서 그거를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딱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바로 저희 기사의 야마가 되기를 바랬는데 사실 딱히 좀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된 결론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401K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401K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다만 출장을 통해서 현지에서 보고 들은 느낀점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401K라는 제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면 훨씬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401K는 지금 미국에서는 유일한 노후 해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그동안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저축 이 세 가지가 노후 대비의 중요한 수단이었는데요. 현재 리먼 사태 이후로는 거의 401K가 유일한 노후 해법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고령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셜 시큐리티가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충분한 지급액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고 또 미국인들이 문화적 특성상 저축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01K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미국 증시를 뒷받침해주는 안정판. 401K의 이 역할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역할이긴 하지만 최근에 401K 적립 규모가 매우 커지면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401K 전체 자산의 55%가 미국 증시로 흘러들어갔는데요. 그 규모가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큰 그런 버퍼가 될 수 있겠죠, 증시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디폴트 옵션 TDF.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고 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디폴트 옵션으로서 최고의 상품이 TDF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TDF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TDF에 가입하신 분들도 여럿 만날 수 있었고요. 미국 노동부는 2006년도에 디폴트 옵션을 제정을 하면서 TDF와 밸런스 펀드 그리고 매니저 어카운트 이 세 가지를 적격 TDF와 디폴트 옵션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잘 배분되어 있는
자산이 잘 배분되어 있는 그런 펀드들을 오래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펀드들을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TDF 규모는 지금 1,000조 원 정도 되고요. 전문가들이 TDF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The Easiest Fund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일 쉽기 때문에 이런 금융이나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401k 하면은 TDF라는 상품이 많이 요즘에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1k 자산 규모 보시다시피 95년도에는 9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년 만에 4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돈으로 5,400조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20대 가입자들의 401k 투자 자산 비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사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만나는 가입자들은 적금, 예금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금리가 낮은데 투자를 해서 뭐하냐. 너무 스투핏,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은 이렇게 주식 투자 비중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0대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거의 56% 정도고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수익률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출장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바로 가입자분들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가입을 해서 돈을 붓고 있고 또 이제 401k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공을 들여서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제 직업적인 한계상 그리고 제 짧은 영어 실력 때문에 정말 좀 공장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뵐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영어로 질문을 하기는 좀 통역을 쓰기도 너무나 이상하고 그래서 보통 좀 배운 분들이 많이 섭외가 됐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디자이너 하시는 분, 잡지사 에디터 하시는 분, 식당 주인은 사실 IRA 가입자셨는데 이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그래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입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봤어요.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가입 조건이 되면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됐다는 뜻이죠. 정규직이 되면 그 해당 직원에게 401k에 가입하겠니?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 가입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자율성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건지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자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전문가가 와서는 투자 성향을 체크할 수 있는 설문지를 주고요.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격적 성향인지 안정적 성향인지 보수적 성향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상품을 골라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입하는 날이나 또는 그 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투자, 상품, 운용,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가입 시 최초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 상품을 이때 이제 대부분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수익률에 대한 고지서,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메일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한번 체크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열어보게 되는 거죠. 이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수익률 고지와 상품 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연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